내일 물어볼게요. 예, 여태까지 구인회장 생가를 개방한 적은 크기 드뭅니다. 저도 한 번밖에 안 들어가 봤거든요. 그래서 그만큼 구인회장 생가를 개방. 내일 그 제가 한번 얘기해 볼게요. 예, 그럼 우리 회장님께서 그 관리하시는 지 않습니까? 그래서 얘기해가지고 들어갈 수 있도록 좀 조치를 취해주시면 알겠습니다. 감사하겠습니다. 예. 그럼 이제 시간이 됐으니까 우리 워크샵을 오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워크샵은 원래는 우리 김기찬 회장님하고 그다음에 우리 경상국립대학교 김덕한 교수님이 발표를 하기로 되어 있는데 먼저 그럼 김덕한 교수님부터 먼저. 네, 1분 만에 제가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회장님 인사말 하고 바로 10분 안에 마치겠습니다. 1분 만에 끝내요. 1분 하시고. 이제 우리가 짧게 해야 되잖아요. 우리가 사람 중심 기업 가정실은 딱 세 가지로 끝냅니다. 세 가지로. 우리가 마음은 가슴에는 공감이 있어야 된다. 이게 첫 번째. 가슴에는 공감이 있어야 된다. 머리에는 꿈이 있어야 된다. 꿈과 이성이 있어야 된다. 손과 발은 자유가 있어야 된다. 이 세 가지예요. 이게 우리가 인간이 자유로운 인간이 되기 위한 조건인데, 그래서 우리가 가슴에 있는 공감은 우리 인생에 살아가는 연료가 되자, 에너지가 되자. 공감이 연료가 되는 세상. 그 다음에 머리에 있는 꿈과 이성은 엔진이 되는 세상. 근데 어떤 사람들 보면 머리는 좋은데 가슴이 없는 사람이 있어요. 네. 예를 들자면 히틀러 같은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들은 50세가 넘으면 다 머리가 없어져야 된다. 50세. 이돈희 교수님 머리 없어져도 논문을 다 썼을 거예요. 머리가 없어져야 된다. 그래서 엔진은 있는데 연료가 없어가지고 못 달리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우리 김경인 대표도 한때 엔진이 좋았죠, 그죠? 한때 잘 나갔죠, 그죠? 네. 그래서 또 어떻게 보면 공감은 있는데 꿈이 없는 사람이 있어요. 꿈이 없는 사람.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문명이 르네상스 문명입니다. 그래서 생각하게 하는 사람, 노동하는 사람을 생각하게 하자. 워킹맨, 레이버링맨을 띵킹맨으로 만들면 우리는 이 함께 인휴메인, 인간적이지 않는 세상을 휴메인, 인간적인 세상을 바꿀 수 있다. 그래서 숙제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남명의 경의 사상에는 오늘 조식 공부를 많이 하셨죠, 그죠? 경은 어디에서 나오는 겁니까? 안에서 나오는, 가슴에서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경은 엠퍼티예요. 공감이에요. 의는 어디서 나오는 겁니까? 의로운 일을 해야 되겠다. 어디서 나오는 겁니까? 더 좋은 세상을 위한 꿈이 있어야 돼요. 이성이 있어야 돼요. 이건 의입니다. 의. 이거는 이게 우리 존경하는 우리 김성환 사장님의 이 3분 이론에 의하면 뭡니까? empowerment. 그래서 우리 남경 조식의 제자들이 조식 선생이 너 의병에 나가 해서 나간 게 아니잖아요. 야, 백성에 대한 존경심이 있다 보니까 야, 전쟁이 터졌구나, 임진왜란이 일어났구나. 그럼 뭘 의병을 일으켜요. 야, 사람이 배가 고프구나. 그럼 우리 이 허준 선생, 지신정 허준 선생은 뭐라 그랬나요? 의로운 재산이 되도록 해라. 이거 의장 정신이잖아요. 의병이 되고 의장이 되고, 또 이게 독립운동이 우리 일제치하에서는 무슨 뭐가 되나요? 독립자금이 되잖아요. 오늘 백산상회에 가서 우리 백산 안희재 선생을 우리가 영웅으로 만들려고 하는데, 그 다음 또 이게 이 전쟁이 끝나고 나서 배가 고파 죽겠는데 이런 사람들한테 뭘 만들어주나요? 산업보국을 만들어주는 거죠. 그래서 이 세 가지만 꼭 가져가자. 의는, 남명 조식 선생의 의는 엠퍼티, 의는 인파워먼트, 경의 엠퍼티.
근데 실험해 보면 이분이 35년 동안 호주에 살다 왔거든요. 근데 이분이 이거를 잘하는가 못하는가 본 거예요. 몰입하고 있다. 네. 경은 엠퍼티, 의는 인파워먼트. 그러면 이네이블먼트는 뭡니까? 이네이블먼트는 일을 하게 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이 이네이블먼트는 평범한 사람이 비무한 성과가 되도록 하는 거야. 평범한 사람이 비무한 성과를 만들도록 하는 게 이게 뭘까요? 우리 남명 조식 선생의 가르침이 뭘까요? 이게 하학 이상달이야. 하학 이상달. 우리 아까는 뭐라고 배웠나요? 하학상달이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이 빗자루를 하면서 도통하는 것을 하학상달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하학을 통해서 상달하라 이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 존경하는 이황 선생님은, 그죠? 존경하는 선생님은 지금 이황 선생님이 10,000원짜리인가요? 1,000원짜리인가요? 아마 1,000원짜리네. 이황 선생님이 7,000원 안 했기 때문에 10,000원짜리 안 됩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하학, 우리가 실천하자. 하학을 통해서 상달하자. 이 세 가지가 이네이블먼트. 요게 지금 워싱턴에서 논문 쓰고 있는, 책 쓰고 있는 거 주제입니다. 그래서 이 하학 이상달을 번역을 못해가지고 이거는 하학 이상달로 번역했고요. 경은 경으로 번역했고 의는 의로 번역. 요 세 가지가 만들어내가는 사람 중심 기업가 중심. 이건데 우리 한익수 사장님 어제 우리 저 특강을 들었더니 우리 한익수 사장님이 저 GM에 근무하시면서 GM 본사에서도 강의를 많이 하시는데 우리 빗자루 쓰는 게 이게 엠퍼티더라고요. 그죠? 빗자루 쓰는 게 엠퍼티고 빗자루를 이렇게 구역을 정해서 쓰는 게 이게 마이 에어리어, 마이 프라이드 이게 인파워먼트잖아요. 그 다음에 이렇게 교단을 주다 보니까 이 보니까 띵킹을 하게 되잖아요. 이 네이버먼트잖아요. 세 가지로 통한다. 이게 자유도를 낮춰라. 끝나라고 빨리 그래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김기찬 회장님 항상 강조하는 우리 아카데미 우리 회원님들께서 좀 적극적으로 실천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또 공부를 좀 해야 되니까 뭘 상당히 힘드시지만 한 30분 정도 김덕환 교수님 30분 안에 마칠 수 있죠. 예, 예. 30분 정도 강의를 듣고 그 다음에 우리 좀 간단한 토론을 하고 마치고 숙소로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놔주시기 바랍니다. 안 보이는데 보입니까? 요거 지금 녹화 중요하게 하고 있으니까 잘 보고 하세요. 네, 저 얼마 안 되는 겁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식사를 잘 하셨습니까? 네. 우리 사고를 좀 연말에 당해서 지금 다리를 골절상을 당해서 앞으로 한 달 동안 좀 더 고생을 해야 되는 처지입니다. 그래서 못 온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네, 저도 또 우리가 불편합니다. 저도 강의를 하려면 사람을 보면서 해야 힘이 실리니까 제가 서가지고 하다가 많이 불편하면 앉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의자도 지금 그래 지금 오늘 강의한다고 한 일주일 전부터 한 발로 서는 연습을 하루에 1시간씩 했습니다. 또 개학도 다가오고 해서 예, 그래서 오늘 아마 우리 남양 아카데미 회원 여러분들께서 서울에서부터 새벽부터 내려오셔가지고 남양세대 유적지와 요 지역의 그 백산남이제 선생 의료까지 아마 다 답사를 하신다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또 편히 쉬셔야 되는데 저녁에 또 오셔서 세미나까지 또 참석을 하시고 정말 고생들이 많고 존경스러움이 없습니다. 지난번에 이제 제가 그 인터넷을 통해서 강의를 했을 때에 이제 성계허전 선생과 LG 그 국인의 회장의 조부인 구현호 가문에 미친 영향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오늘은 조금 범위를 더 넓혀서 삼성 LG 효성과로 중심으로 약간 좀 더 확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강의성에서 말씀드렸기 때문에 앞에서 계속 성계허전이라는 분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이제 남명선생이 16세기 인물이고 우리가 20세기 인물들이 이제 근대화에 성공을 해서 지금 21세기를 살아가고 있는데 16세기 인물과 20세기, 21세기 인물에 어떻게 연관성이 있느냐에 대한 그런 많은 의문점이 제기가 되고 있는데 그 과정에 이제 19세기 인물인 성제 허전이라고 하는 분이 그 가교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점을 강조드리기 위해서 그렇고 그럼 16세기에서 19세기 사이에는 왜 그런 인물이 나오지 않았는가? 그것은 남명학이 탄압을 받아서 남명 제자들이 드러내놓고 활동을 할 수 없었던 시대였고 19세기에 이르러서야 간신히 이제 남명의 이름을 내걸지는 못하지만 다른 방법으로 퇴계 이황선생의 이름을 걸면서 남명선생의 사상을 전하는 사람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는데 그 대표적인 인물이 성제 허전이라는 인물이고 그럼 우리는 왜 지금까지 이분에 대해서 잘 몰랐을까? 라고 하는 부분은 이분의 스승이 되는 그 우리 조선의 실학자들 우리 실학자들 하면 가장 대표적인 인물이 다산 정약용입니다. 다산 정약용의 스승은 누구냐 하면은 성호 이익을 따릅니다. 성호 이익의 제자가 두 그룹이 있는데 한 그룹이 성제 허전 그룹이고 한 그룹이 다산 정약용 그룹입니다. 이것을 학계에서는 다산 정약용은 급진파 왜 천주교 서학을 수용을 했습니다. 그 서학을 과감하게 수용했기 때문에 이건 급진계획을 추진했다. 급진파로 분류가 됐고 성제 허전은 서학을 배척했습니다. 우리 학문 중심으로 개혁을 하되 우리 것 중심으로 하자. 해서 서학은 배척하고 우리 유학만으로 개혁할 수 있다. 라고 주장한 사람이 성제 허전입니다. 그런데 나라가 망하고 나서 우리 선조들은 우리 살 길을 어디에 찾았을까? 라고 했을 때에 20세기 인물들이 위당 정인보 같은 인물들이 누구에 주목했냐면은 다산 정약용에 주목했습니다. 우리가 정약용처럼 일찍 깼더라면은 즉 서양 학문을 과감하게 받아들였더라면은 우리가 민족의 순환은 당하지 않겠는가 라고 해서 모든 신학의 중점을 다산 정약용에 맞췄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학파 성호 이익파의 그 실학파 경세치용 실학파 중에서 중심은 다산 정약용으로 흘러갔고 온건파에 있었던 성제 허전은 알려지지 않았던 겁니다. 그런데 역사는 아이러니하게 다산 정약용과 그 그룹들은 급진파로 분류돼서 전부 다 탄압을 받아서 다 배제되었습니다. 살아난 그 후학들이 많이 살아남지를 못했고 대신에 온건파로 있었던 성제 허전의 제자들은 조심조심 해서 개혁을 추진했기 때문에 살아남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와서 이렇게 펼쳐놓고 보니 성호 이익의 그 실학사상이 성제 허전과 그 제자들에 의해서 현대로 개성되는 부분들이 많았다. 만약에 다산 정약용 선생님이 유배를 가지 않고 당시에 정치를 하고 제자들을 많이 양성을 하고 했더라면은 또 우리나라 역사는 달라졌겠지만은 당시 시대가 앞서 나가는 사람들을 용납하지 않는 그런 어떤 시대적 한계가 있지 않았나 그렇게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성제 허전에 대해서는 잘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에 성제 허전하면서 선조부터 계속 이야기하는 또 이유는 이분이 남명 조식을 선양을 하면서도 퇴계 이황의 제자 그룹이라는 것을 숨기지 않고 항상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해야만이 탄압을 덜 받기 때문에. 그러나 실제로 이제 이분의 후대조 10대조 선조들은 다 남명조식의 제자다. 그럼 우리가 지금 여러분들은 여기 계시는 분들은 이제 가문에 대해서 그래도 그나마 관심이 있겠지만은 우리 진주도 조금 관심이 많고 경북에 가면 좀 더 아직도 제 또래쯤 되면 관심이 많이 있지만은 뭐 10대조 14대조 이런 분들이 무엇이 영향을 미쳐 지금 젊은 사람들은 다 그렇게 생각할 테고 서울에서 일찍 신학문을 하신 분들도 여기 계신 분 중에는 그렇게 생각을 하실 테지만은 옛날 분들은 남의 집 족보를 다 외우고 다녔습니다. 누구 하면은 너 10대조 누구 너 선조 누구 입평조가 누구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남명조식의 제자 이렇게 되면은 과거에 급제가 될 수가 없습니다. 이게 그래서 옛날 분들은 굉장히 중시 여겼습니다. 10대조 14대조라도 그 뿌리를 찾고 있었거든요. 참고로 말씀드리면은 저희 14대조 저희 14대조 조부님께서 진주 목사를 지내셨는데 이름이 김자 홍자 되시는 분인데 이분이 진주 목사로 계실 때에 남명조식 선생이 산천제 갈 수 있도록 당시에 행정적인 조치를 다 취해 주셨습니다. 저는 그 인연으로 해서 남명조식을 연구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만 하더라도 지금도 전 14대조 그래 14대조 선조께서 그렇게 하셨는데 그 인연으로 인해서 저희 선조들은 지금 전부 다 충북 영동 보원에 저희 그 14대조 이상부터는 다 살고 계시고 19대조 이상부터는 전부 경북 안동에 다 계시는데 제가 본관이 경주입니다. 지금도 저희 14대조 이상부터는 충북 영동 보원에 저기 예산까지 그 추사 김정희 계열입니다. 그래서 추사 김정희 선생이 있는 예산까지가 전부 다 저희 문중들인데 그 인연 남명조식 선생님의 인연으로 해서 저희 14대조부가 진주로 내려오셨어요. 거기 있다가 그래서 진주에 있는 경주김가 저희 가문들은 대부분 다 그 인연으로 있어서 족보를 들여다 보니까 벼슬이 되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남맹조직 선생이 파기 때문에 거의 배설을 하신 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가문의 인연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한국 사회에서는 굉장히 깊다. 그리고 특히 조선시대는 더욱더 그렇다 해서 이제 요 성계허전이라고 하는 분도 여러분 잘 아시는 홍길동전 지으신 허균의 형님들이 남맹조식의 다 제자입니다. 허균도 처형당했지만은 이 형님들 전부 다 남맹조식의 제자이기 때문에 그 가문들이 전부 다 제대로 전수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남맹조식 학파라고 하는 것을 숨겨왔던 것이죠. 숨겨오면서 태계 이항 선생의 계열로 가서 공부를 했다. 이거는 이제 강조하기 위해서 자꾸 앞에 조상이 누구 이런 이야기를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분은 성계허전은 19세기에 다산 성호 이익의 실학을 집대성을 해서 우리 김해 부사로 내려오셔서 서부 경남으로 내려오셔서 이분이 제자들을 양성하게 되는데, 이분이 김해로 내려오실 때 3년 동안 김해 부사로 계셨는데 서부 경남 사람들이 학자들이 거의 다 달려갑니다. 드러내놓고 안 달려간 분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잘못 달려가면 또 찍히거든. 그게 두려운 분들은 달려가지 않고, 그러나 이분은 나는 태계 이황의 제자다라고 이제 내세우고 있기 때문에 일반 이제 남맹조식을 추종한 사람들은 그래도 괜찮지 않겠는가 조심스럽게 해서 이분 밑으로 가서 제자가 되었어요. 그래서 약 한 500여 명 이상이 경남 지역 사람들이 달려가서 이분의 제자가 되어서 이분이 전하는 신학사상을 전수를 받았다. 그때 왜냐하면 우리 경남 지역은 상당히 피폐해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 지역 사회가 굉장히 혼란하고, 왜냐하면 우리 지역 사람이 높은 관직으로 갈 수가 없으니까 그럼 경상도 관찰사나 진주 목사나 요 창원 부사나 뭐 밀양 부사나 이런 분들이 이 지역에 유능한 인재가 오는 것이 아니라 외지 사람들이 오게 됐잖아요. 관직에 진출을 못하니까 외지 사람들이 오니까 남의 동네 왔으니까 먹을 거는 물사는 풍부하죠. 어떻게 하겠습니까? 갈취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역의 농민들을 세금을 굉장히 과치를 합니다. 그래서 이 서부 경남 지역이 이 삼정의 문란으로 인해 가지고 굉장히 세금 착취를 많이 당하거든요. 착취를 당하는 게 왜냐면 외지에서 온 수령들이 착취를 해가니까, 그렇게 해서 진주가 제일 먼저 밀란이 일어났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실 수 있고, 허전이 와서 직접 보니까 이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기를 이렇게 혼란하게 놔둬서는 안 되겠다. 지역 유지들을 좀 특별히 교육을 시켜서 지역의 어떤 풍속도 교화시킬 뿐더러 지역 사람들이 지역에서 안착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스스로 좀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교육을 시켜야 되겠다라고 해서 제자들을 집중적으로 양성을 했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이분은 태계 요한의 제자임을 내세웠지만은 와서 실질적으로 한 일은 남명조식 선생이 우리나라 선비 중에 최고의 인물이다. 그래서 남명조식 선생을 빨리 문묘에 배양을 해야 됩니다. 문묘는 성균관 안에 있는 문묘, 그 다음 우리 향교 안에 들어가면 다 문묘가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우리 18유현, 공자 한쪽은 공자의 72제자, 한쪽은 우리 동방 18현을 모시고 계신데, 남명조식 선생이 거기에 들어야만이 남명조식의 제자들이 떳떳하게 나는 남명조사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역 유림들이 허전 선생한테 그걸 굉장히 많이 부탁을 했기 때문에 허전 선생이 남명 선생의 문묘에 종사하기 위해서 여러 차례 상소문을 올립니다만은 결국 성사되지 못합니다. 그래서 조선조가 멸망할 때까지 남명조식 선생은 결국 문묘에 종사되지 못함으로 해서 19세기에 들어와도 남명조식 선생의 제자라고 드러내놓고 행세를 할 수가 없었던 그런 상황이 계속 진행이 되고 있었다. 그렇지만은 내면적으로는 남명 선생의 그 사상을 개성하려는 노력을 가지고 있었다. 그래서 이제 허전 선생이 주로 했던 것을 요약을 간단히만 먼저 말씀드리면은, 이분이 문집이 워낙 방대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소개가 잘 안 되어 있는데, 제가 이번 이제 준비하면서 빨리 논문을 한 편 써달라고 요청을 받아서 논문을 한 편 쓰면서 허전 선생의 3점 책만 읽어봤습니다. 이게 아직까지 번역이 하나도 안 되어 있다 보니까 이제 원문을 좀 읽어나가면서 이해하다 보니까 조금 속도가 늦어요. 워낙 문장이 많다 보니까 저도 또 읽으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이번에 사상이 굉장히 진보적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놀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실학사상을 요약을 해보니까, 첫 번째는 토지를 개혁해야 된다. 농민들이 지금 먹고 살기가 힘들어서 자꾸 반란이 일어나고 피폐해지니까 농촌 경제가 붕괴되고 있다. 그러니까 토지를 지주 토지는 건들지 말고, 지주 토지는 그대로 놔두고 반발이 생기니까 토지 조사가 안 돼가지고 있고, 토지가 노는 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다. 또 불법 점유하고 있는 토지들, 이런 것들이 많다. 이걸 싹 다 조사를 해가지고 이걸 전부 국유화해서 이걸 농민들한테 재분배해주라.
그리고 농민들이 팔지 못하게 일정 부분은 반드시 자기 토지를 갖고 있으면서 생업에 종사하도록 하고 그거에서 세금을 정당하게 받을 수 있도록 해줘야만이 나라가 안정된다라고 하는 주장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또 병역제도도 군대 이게 또 안 가기 위해서 옛날에 이제 군대를 면하려면은 군대 복무기간 대신에 이 비라나 배를 내도록 세금을 내야 됩니다. 군대를 안 가면은. 그러니까 이제 요 악덕 수령들이 없는 아들 죽은 아들 것도 받아가고 없는 아들 것도 받아가고 막 이렇게 하니까 아예 그거 없애버리고 농민들이 농사에 좀 지으면서 세금을 낼 수 있도록 병농일치 옛날부터 있었지만은 실질적으로 유휴기에는 농사 짓고 유사시에는 군대 가는 그런 형태의 병농일치를 하자고 주장을 했고, 또 한국제 제도가 지금 같으면은 대여제도인데 양국 대여제도. 그래서 이제 봄에 이제 춘분기 때에 빌려주고 이자를 많이 받아서 또 덩쳐먹고 이렇게 하니까 그러지 말고 국가가 상평창, 그 다음에 사창제 이런 걸 줬어. 상평창은 물가 조절 기관입니다. 그러니까 혹시 물가가 비싸지면은 국가가 미리 준비해놨다가 물건을 풀어서 물가를 낮추고, 사창제는 국가가 직접 대여를 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비싼 고리대금을 하지 말고 춘분기에 못 사는 사람들에게 양식을 싼 이자로 빌려주고 국가가 직접 빌려주고 싼 이자로 되돌려받는, 이렇게 해서 농민의 경제를 안정시켜야 된다. 즉 허전은 가장 핵심을 농민 경제의 안정에 두어야만이 나라가 흔들리지 않는다라고 주장을 했는데, 이것만 보더라도 저는 굉장히 상당히 허전의 사상이 굉장히 앞서 나갔다라고 하는 것을 알았어요. 그 다음에 이제 또 이거 외에도 가만히 있어. 이게 잘 안 넘어갑니다. 마우스로 하면 됩니까? 네. 그럼 이거 외에도 이제 또 이 인재를 선발하는 데 있어서 지역 편중이 심하다. 그 지역 편중이 심한 게 지금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 영남이 일정 부분 행정지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잖아요. 또 실제로 좀 그렇고 현대사에서. 그러나 조선시대에는 영남은 배제되었습니다. 영남은 배제되었고 그 중에 서북 영남은 경남 지역은 더더욱 배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허전은 이걸 지적합니다. 지역 편중 인사가 심하다. 서울 중심, 서울 경기, 그러니까 서울 경기 그 다음에 황해도, 강원도까지 요 지역까지 중심의 인사정책이 많아서 주요 요직에 등용을 했습니다. 충청도 이런까지. 그 다음에 그 외에 배선은 할 수 있지만 요직에 들어가지 못하는 곳이 영남입니다. 조선 후기에는 영의정, 다의정 없습니다. 영남 출신들 중에서. 요직에 들어가지 못하니까 영남 출신도 좀 요직으로 등용해라. 그 다음에 아예 평안도, 서북지역 출신들, 함경도 이 지역은 아예 배제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인재를 고르게 좀 등용하라는 걸 주장을 하고, 그 다음에 신분 차별이 심하니까 이 서을제도가 그때까지도 계속 차별이 있었습니다. 또 홍길동,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하지 못하는. 여러분 이 서자와 서을 할 때 서자와 을자의 차이점 아세요? 우리가 서을제도 하면 서자와 을자의 차이인데, 서자는 둘 다 엄마가 첩입니다. 엄마가 첩인데 서자는 엄마가 양민입니다. 양반이든지 양민이든지. 예, 엄마 그렇게 놓으면 서자입니다. 그런데 을자는 뭐냐면은 엄마가 종입니다. 그런데 서자 출신들은 엄마가 양민 출신들은 아버지 족보에 올립니다. 그리고 신분도 양반을 해줍니다. 다시 대우는 중인대우입니다. 중인대우. 그런데 을자는 아버지 족보에 올리질 않아요. 얘는 종입니다. 그냥 종입니다. 엄마가 종이고 그냥 아들도 종입니다. 이게 이제 19세기까지 이어져 왔거든요. 그래서 이제 을자들은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허전 선생은 서을제도를 빨리 철폐해야 된다. 을자들 중에 똑똑한 인물들이 얼마나 많은데 이런 분들을 등용해서 기술직이라도 이렇게 배설을 줘야 된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또 옛날에는 그 조선시대 관리들 보면은 이 인사이동이 심해요. 예를 들어서 진주 목사에 오면은 발령받아가 오다가 다시 창원 부사로 발령하고 오다가 가는 사람도 많습니다. 그래서 조선왕조실록 보면 인사기록이 굉장히 많은데 어떤 분은 뭐 1년도 채 한 곳에 못 있는 경우가 많아요. 허전은 이걸 지적합니다. 잦은 인사이동으로 인해서 관리들이 업무 파악이 안 됐다. 그럼 진주 목사로 왔는데 1년 있다가 진주 목사 가니까 진주목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릅니다. 그러면은 누구한테 의지하느냐? 그 지역에 있는 토호들, 아전들, 스리들, 실무를 담당하는 관리들한테 의존할 수밖에 없고, 그러니까 실무들은 그 관리들은 저거 1년 있다 갈 건데 뇌물 좀 주고 적당하게 입마감하고 나머지 계속 백성들 갈취하고, 이게 반복되니까 관료의 전문성을 이야기합니다. 관리의 전문화를 높이기 위해서는 순환보직제 없애라. 지금적으로 이야기하면서 일정 기간 임기를 보장하라.
상당히 현대적인 인사정책과도 굉장히 많이 닿아 있는 이런 걸 제가 이번에 발견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건 굉장히 진보적이구나. 그 다음에 이런 인재를 쓰려면 학교도 지금 엉망으로 돌아가고 있는데 이 선생들도 뇌물 먹고 난리다. 그러니까 학교 선생 제도부터 개혁을 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그 다음에 또 그래서 과거 제도를 뽑으니까 과거 시험은 필기 시험만 쳐가지고 사사상영 잘 외우면 뽑히니까 이 과거 시험 문제가 있어. 이거 없애야 된다. 여기까지 주장을 합니다. 이렇게 해서 올바른 학교에서 배출된 인재를 올바른 시스템을 통해서 등록을 해서 고르게 등록을 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게 허전의 교육정책입니다. 그래서 허전의 교육정책은 단순한 실학을 넘어서 저는 새로운 각도에서 좀 더 깊이 연구되어야 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지역에 와서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향초사회를 부흥시키기 위한 노력들을 많이 하는데 그 중에 이제 많은 제자들이 양성이 됐는데 지금 하고자 하는 것이 요 허전의 제자들이 주로 독립운동이라든지 의병활동에 참여한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대표 학자들이 쭉 뜻 있는 일을 한 분들이 많는데 이분들 외에 또 다른 그룹 지금 우리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삼성과 LG가 효성가에 이분들 키워냈던 조부들의 스승이 허전이기도 하다는 사실입니다. 먼저 삼성가 지금까지 대략적으로 많이 했는데 한 번씩 공부할 때마다 저도 하나씩만 찾아내는 것 같아요. 이번에도 또 새로운 자료를 찾아내서 무척 기쁜데 삼성 이병철 회장이 이제 오늘 내일 문산정에 가시려나 오늘 갔다 오셨습니까? 다녀왔었을 텐데 그 할아버지 이홍석 옹이 만든 정자고 이 할아버지가 거기에서 제자들을 양성을 했는데 여기서 이병철을 직접 할아버지가 가르친 건 아니고 할아버지 돌아가시고 나서 20년 있다 이병철은 태어났기 때문에 그 제자들에 의해서 즉 이병철 할아버지인 이홍석 옹의 제자들로부터 이병철 회장은 여기서 11살까지 5살부터 이제 공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직접적으로 지도한 것은 아버지 이창우 옹이 이제 지도를 많이 했습니다. 이 시기에 조금섭이라고 하는 허전의 저자인데 이분이 이홍석 묘갈명 돌아가시고 나서 묘갈명을 찍었는데 상당히 경제에 능했다. 집안 살림을 잘 꾸려서 이미 만년에는 굉장히 넉넉하였다. 이렇게 평을 하고 있습니다. 즉 실용에 능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